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는 벌써 영향권에 들어갔고 주말인 내일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 자세한 태풍 전망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태풍 링링이 어디까지 북상했고 세력은 어느 정도인지 짚어주시죠. 네, 현재 태풍은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한 300km 부근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 정도로 아주 느리게 북상을 하다가 오늘부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일단 특히 세력이 무척 강해졌는데요. 이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60km에 달하는 위력적인 강풍을 동반하면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앞으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이제 제주 쪽으로 북상을 할 텐데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가 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 새벽에서 낮 사이에 서해상을 지나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까지는 거의 직진, 그러니까 직선으로 북상을 하다가 네. 이 경기 서해안부터 내륙으로 조금씩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이 주말 오후 3시에서 한 5시 사이에는 이 북한 황해도나 이 평안남도 쪽으로 태풍이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요일에는 이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을 하겠고, 예. 일요일 오후 늦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 기상청 예상진로 많이들 참고들 네. 하시는데 현재 각국의 진로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 상륙 지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미국과 일본은 이 북한으로 좀 태풍이 좀 더 북상을 해서 이 평안도 쪽으로 태풍이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풍이 가지고 있는 이 강풍 반경 자체가 300km가 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앞서 이제 취재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있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봐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었지만 전남은 또 아직은 바람은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역별로 태풍의 고비 시점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번 태풍 링링은 아주 강한 세력으로 지금 서해상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태풍입니다. 이 태풍의 오른쪽 반경은 이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풍에다가 이 태풍의 북상 속도가 더해지면서 이 강풍이 증폭되는 지역입니다. 네. 따라서 이 지역을 태풍의 오른쪽 반경을 위험반원, 위험반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위험반원에 우리나라 전역이 속하게 되면서 이 내일부터는 한반도 전체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일단 앞서 보셨듯이 제주도는 태풍 영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이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아마도 이 예상대로라면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내일 새벽 1시에서 한 3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이 제주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륙은 역시 남부지방부터 영향을 받을 텐데요. 오늘 밤부터 이 호남과 경남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는 전남과 광주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기상청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내일 한 새벽쯤에는 이 충청과 경북 지역에 그리고 주말 아침에는 이 수도권, 경기, 강원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태풍이 내일 오후 한 4시에서 5시 정도면 태풍 중심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 전역에 태풍의 내륙의 태풍 최대 고비 시점은 내일 새벽에서 내일 낮 사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완연한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태풍이 찾아왔는데 사실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번 태풍의 특징이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번 태풍 링링 세력이 참 무척이나 강합니다. 앞서 많은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올해 북상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보이고 있고 일단 역대로 치더라도 서해상으로 올라온 태풍 중에는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세력을 유지하고 북상을 하는 태풍입니다. 사실 태풍 링링은 발생 초기만 해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는데요. 북상하는 과정에서 대만 부근에 약 한 29도 정도 되는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태풍이 급격히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따뜻한 바다는
그만큼 열적인 용량이 크고 수증기를 많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태풍이 이 연료가 되는 게 이 수증기이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태풍이 더 잘 발달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오늘 북상하는 길목의 상층에 강한 바람이 있으면 태풍의 구조를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태풍 링링이 북상하는 이 경로에는 이런 태풍을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의 어떤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굉장히 잘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 한반도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한반도로 접근했을 때의 있던 북상 속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수도권까지 태풍이 북상하는데 약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통 한반도로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면 약 한 시속 15km에서 한 20km 정도 속도로 북상을 하는데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이 태풍 링링은 이 제주에 접근한 뒤에 약 한 시속 40km 속도로 북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반도로 북상한 태풍보다 한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는데 이 북상 속도가 빠른 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게 예. 앞서 위험 반원을 설명할 때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 북상 속도가 더해지면 강풍이 증폭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북상 속도가 빠르게 되면 훨씬 더 태풍이 위력적인 강풍을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이 한반도가 태풍의 어떤 영향을 받는 시간은 짧지만 그만큼 굉장히 강한 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그만큼 강한 강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할 때도 이번에 바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주의 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이 비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뭐 기상청에서는 이번 태풍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소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연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예상하기로는 이 제주와 이 남해안 그리고 태풍과 경로에 가까이 있는 이 서해안 쪽으로는 이 초속 30m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한 180km 정도에 되는 아주 위력적인 강풍이 부는데 이 정도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가로수가 그대로 뽑힐 수가 있고 전신주 같은 것들이 그대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이 차나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와 섬 지역으로는 초속 한 50m, 시속 한 200km가 넘는 이 바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최악을 좀 가정을 했을 때는 역대 기상 관측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람이 이번 태풍으로 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태풍은 바람에 대한 대비를 정말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는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비도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네. 이 남해안 같은 경우는 이 최대 200mm 그리고 제주 산간은 400mm가 넘는 물폭탄도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네. 특히 제주도는 또 피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또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산사태나 또 축대 붕괴 같은 이런 사고에도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역대 태풍 언급하셨는데 기억하기로는 곰파스나 볼라벤이 좀 큰 상처를 남겼던 태풍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이 이보다 더 강한 세력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위험하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과 비슷한 경로를 보였던 게 바로 2010년에 북상한 태풍 곰파스입니다. 당시 곰파스가 북상한 시기가 이 9월 1일에서 3일이었는데 이 북상한 시기도 지금 태풍 링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고 있고 진로도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이 당시 곰파스가 수도권을 강타를 했었는데 이 진로도 지금 태풍 링링의 예상 경로와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당시 곰파스도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위력적인 강풍을 몰아쳤는데요.
전국에서 6명이 숨졌고 1,600여억 원의 재산 네.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또 다른 유사한 태풍으로는 2000년에 북상한 태풍 뿌라비룬이 있는데요. 이 뿌라비룬 역시 위력적인 강풍을 몰아쳤습니다. 이 당시 흑산도에서 초속 58.3m의 기록적인 강풍을 관측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 기상 관측사상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기록이 됐었다가 네. 3년 뒤에 북상한 매미가 북상하면서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금은 현재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어찌됐든 굉장히 강한 바람을 몰고 온 두 태풍이었고 또 이것과 비슷했던 태풍이 2012년에 북상한 볼라벤이 있는데 이때 역시도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 바람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세 태풍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서해상으로 올라온 태풍들이 비보다는 좀 바람이 강했던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번 태풍 링링 같은 경우는 앞서 북상했던 곰파스보다 세력이 훨씬 더 강한 데다가 네. 내륙에 조금 더 접근해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때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이번에 또 강풍 기록이 경신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태풍이 될 수도 있는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대비를 잘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태풍은 무엇보다 이 바람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가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수확철에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이 과수농가 쪽에 좀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게 받침대 같은 것을 좀 충분히 보강을 해야 되겠고 또 이 바람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수리를 하고 단단히 좀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이 바람에 의한 창문 파손이 좀 가장 큰 걱정인데 네. 많은 분들이 태풍이 오면 창문에 테이프를 많이 붙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가정에서 이 유리에 X자로 테이프를 많이 붙이곤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아. 네, 이 창문 파손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이 창문이 파손될 때는 이 풍압에 의한 창문의 흔들림에 의해서 파손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게 이 바람의 창문 파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창문과 창틀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 창문 자체를 고정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도 좀 흔들어 봤을 때 좀 흔들린다 싶으면 예. 이 창문과 창틀 사이에 이 신문지 같은 것을 좀 끼워 넣어서 고정을 시키고 또 창문에 잠금 장치를 충분히 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또 강풍도 강풍이지만 이 제주 지역으로는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지역으로는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또 담장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 또 앞서 전해드렸지만 뭐 지금 많은 비가 이미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집안이 뭐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산사태 그리고 축대 붕괴 이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특히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이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세력은 어떤지 짚어주시고 혹시나 이제 이동 경로가 변할 가능성이라든지 세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태풍은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한 30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북상을 했는데 지금은 시속 한 38km, 약 한 40km에 가까운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로 북상을 했을 때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 서쪽 해상을 통과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주말 새벽에서 낮 사이에는 서해안으로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까지는 거의 직진으로 올라오다가 네. 이 경기 서해안부터 내륙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오후 3시에서 한 4시경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진로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빠른 상태이고 이 북상이 빠르면 지면과의 마찰이 줄기 때문에 세력이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태풍 진로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이제 태풍이 갑자기 세력이 약해지거나 그다음에 주변에서 어떤 기류가 막는 현상이 생겼을 텐데 일단 세력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한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다면 네. 북상하는 과정에서 이 북쪽에서 이 찬 공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태풍이 조금 속도가 느려졌을 때를 가정을 하면 건조한 경고가 내려왔을 때 이 건조한 공기가 태풍 중심으로 침투를 했을 경우에는 이 태풍의 구조가 조금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되면은 태풍의 세력이 갑자기 또 약해질 수 있는 변수. 그러니까 지난해를 좀 생각해 보시면 네. 지난해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다가 전남에서 갑자기 세력이 약해지고 네. 내륙에서 그대로 소멸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태풍 링링도 뭐 그런 변수를 염두에 둘 필요는 그런 변수를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미국과 일본 뭐 여러 기상 청이 예측을 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진로가 일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어서 뭐 현재까지 예상대로라면 일단 서해안으로는 북상을 할 것이다. 그 대신 서해안으로 북상한 뒤에 경기도 지역을 지났을 때는 이 세력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 소멸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부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태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